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광운대와 국민대, 덕성여대, 또 상명대, 숭실대 등이 수시 원서를 마감하면서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심사숙고해서 원서 접수를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 결과는 어땠는지 분석을 좀 해보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시 접수 결과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요즘 교실 모습을 보면 조금 떠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도 수시 접수를 하면서 마음이 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흐트러진 마음 다잡아가지고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거모 계십니다. 잠실여자고등학교 안영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원서 다 접수를 했죠. 그런데 이 시기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나르시즘에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소개서, 우리 학생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자기가 담겨진 모습들이 자기 진짜 모습인 줄 알고 그 나르시즘에 빠져서 학생들이 합격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수능시험 56일 남았죠?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대장금 김영희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서 접수를 끝내고 났더니요. 친구들끼리는 내가 쓴 경쟁률은 높은데 너는 낮아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달라지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제 다시 좀 평정심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더 드리고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리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릴 텐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접수 결과 분석 및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수시 접수 결과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로써 접수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시 1, 2차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9월에 1차로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우선 조미정 소장님께서 이번에 수시 접수가 통합이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수능 이전에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을 본 다음에 수능 이후에 2차 원서 접수의 기회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 2차 원서 접수를 아예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기간이 통합이 되면서 9월 달에 모든 원서 접수를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6회 지원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회 제한이 2013학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13, 2014학년도도 평균적으로 4회 정도 지원 횟수를 학생들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시 경쟁률 아무래도 제일 궁금합니다. 이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은 어땠을지, 경쟁률 어땠을까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지난 15일 날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쟁률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도 쉬운 수능이나 아니면 소신 지원 경에 뚜렷했기 때문에 정말 경쟁률이 소폭 상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4개 대학만 좀 본다면 평균 경쟁률이 올해 21.26대 1입니다. 작년 19.46대 1에 대비해서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7.53대 1의 경쟁률을,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23.04대 1, 그리고 연세대가 1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영근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조금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그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가 일괄 접수했다는 점, 그거에서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논술이라든지 어떤 적성고사 올해 많이 모집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모집인원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많이 또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들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을 거치면서 이번 수능시험이 굉장히 쉬울 거다. 네. 수능시험이 쉬운 데 따른 정시 지원의 혼란 예방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 수험생들이 이번 수시에서 승부수를 던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대학은 어디가 있었을지 또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 그 수시 모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대학은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그 중앙대학교가 전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3,607명을 모집하는데 약 6만 1,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보다 약간 그 모집률이 줄었는데요. 3,162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8만 명 가까이 학생들이 네.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전년도 17.10에서 금년도 25.30대로 굉장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국외대도 작년에 13.79대 1에서 금년도 20.96대 1로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14개 대학 중에서는 최고의 경쟁을 보일 정도로 34.42대 1로 굉장히 경쟁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 약 1,030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11,000명이었는데 금년 그래서 10.79대 1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금년에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695명으로 줄어들면서 경쟁률도 치솟아 올랐죠. 네. 그래서 18.54대 1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네요. 네. 모집 인원도 아주 많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쟁률이 올라간 그런 기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수시 경쟁률이 좀 하락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학들이 하락했을까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대부분의 대학이 상승을 했는데요. 서울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이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대했던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자들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1.75대 1에서 올해 24.51로 다소 상승,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다음은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작년보다는 올해 모집 인원이 3,097명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한 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1,522명에 22.82대 1이었는데요. 올해는 1,733명이어서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은 35,901명으로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경쟁률 상으로는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요, 작년에 1,381명에서 16.44대 1이었는데요. 올해는 1,181명 모집에 14.28대 1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대폭 하락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하락한 대학을 살펴봤는데 한양대는 정말 좀 의외네요. 네. 경쟁률이 높을 것에 대한 걱정이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전형별로 좀 보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모집 인원이 좀 감축된 논술 전형 경쟁률은 어떻을까요? 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가장 큰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예년의 모습이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폐지, 쉬운 수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지원은 많이 한 걸 예상이 됐는데요. 올해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주요 13개 대학을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43.64대 1로 작년 36.86대 1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상승한 대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아까 안영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번에 가장 약진을 보인 대학이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이 상승했는데 거의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27.94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5.98대 1로 거의 2배가량의 네. 경쟁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대학이 이제 한국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도 올해 경쟁률이 40대 1로 20.60대 1이었던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지원한 인원은 대폭 상승해가지고 경쟁률이 16.14대 1에서 38.2대 0으로 2대 1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면에 논술 전형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은 어디 있을까요?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에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양대학교가 올해 논술 전형에서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학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면서 네. 작년에 그 62.79대 1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100대 1 가까이 되지 네,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4.70대 1로 경쟁률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가 작년보다 약간 감소했고요. 건국대학교도 상당폭으로 그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거의 약간 소폭 하락을 볼 수가 있겠고, 숙명여대가 29.51에서 금년도에 25.24대 1로 상당히 약간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논술 경쟁률이 하락한 그 요인이 저는 그 대학별 고사의 날짜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국대학교, 동국대 또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숙명여대를 제외한 이 4개의 대학의 경우에는 모두 그 대학별 고사가 그 수능시험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논술을 잘 봐가지고 자칫하면은 거기에 납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그 논술 고사를 이렇게 대학별 고사일 전에 수능시험을 전에 보는 경우에는 지원을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경쟁률이 좀 약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시 모집에서 또 하나의 이슈였죠. 학부로 전환하게 되는 이제 의대 경쟁률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의대 경쟁률은 어땠는지 또 알려주실까요? 네, 올해 전국의 11개의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모집으로 일부 전환을 하면서 의대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 33명을 수시 모집에 하는데 3,680명이나 몰리면서 경쟁률이 111.52대 2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 시내 의대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는 성균관대학교가 109.22대 1, 경희대 83.38대 1, 가톨릭대 93.41, 이화여대 58.6 등 굉장히 의대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18명을 선발하는데 1965명이 지원을 해서 네. 경쟁률이 206.63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의대와 함께 교대에 대한 경쟁률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교대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박문수 선생님? 네, 교대 같은 경우도 교대만을 조금 뚜렷하게 선호하는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항상 네. 경쟁률 유지를 했는데요. 올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작년에 12.28대 1이었는데 이번에 13.61대 1이 됐고요. 경인교대도 6.71대 1로 6.94대 1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진주교대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마감을 해선 탓인지 12.77대 1이었던 작년 경쟁률에서 올해는 9.43대 1로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대와 대구교대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대학들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대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이 적성고사 전형도 경쟁률이 꽤 높았다고요.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항상 그 적성고사는 뭐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보면 항상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 내신의 분량을 이 적성고사로 만회하려고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성고사 보는 데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요. 올해도 역시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경쟁률은 현재 오늘 9월 18일 낮 12시 기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 아니라는 걸 좀 우리 수험생들이 참조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 적성고사 일반 학생 원전형에서 34.27대 1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죠. 세종캠퍼스가 20.98대 1을,
그리고 가천대학교가 16.46대 1.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집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1285명인데 거의 2만 1000명가량이 지원할 정도로 아주 그 경쟁률 높은 편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결대학교가 18.35대 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상당히 그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기 보이는 화면은 오늘이죠. 9월 18일 낮 12시 기준이고 최종 경쟁률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경쟁률을 또 알아봤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같은 그 학생부 중심 전형은 경쟁률이 또 어땠는지 조미정 선생님께서 짚어주세요. 가장 그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요. 가톨릭 대학교의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경쟁률이 무려 41대 1이었고요. 네. 이어서 연세대 다자녀 전형이 33대 1,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29.5대 1 등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전형보다는 약간 특정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요. 서경대 미용 특기자 전형 43.7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 27.8대 1, 명지대 특성화 고교 전형 24대 1 등 성신여대까지 해서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형별로도 수시 전형 경쟁률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경쟁률을 들으시고 고민에 빠지고 더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조미정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 모집 마친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인사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 가라앉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가올 수능에 대한 대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수능의 어떤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전형에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언제쯤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요, 수시 접수 이후의 준비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접수 결과 분석 및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